자, 11번. ax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 이게 해가 있어. 자, 여러분들 일단 뭐가 눈에 띄어? 최고차 개수가 미지수가 눈에 띄어, 그지? 자, 최고차 개수가 미지수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는 거야? 케이스를 분류하라는 거잖아, 항상. 그럼 케이스 분류를 해. 뭐가 있어? 그치? 0보다 클 때가 있고요, 0보다 작을 때가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혼자서 막 연구해봐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려보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한번 a가 양수일 때부터 a가 양수일 때부터 자 그려봐. 저 함수는 그럼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x축보다 어떻다라는 거야? 위치 관계로 따지면 위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x축의 위치가 몇 개야? 3개 아니야? 여기 하나, 또 접할 때 하나, 그리고 또 안 만날 때 하나. 총 3가지야. 그러니까 다 해봐, 다 해봐. 지금은 다 해봐야 돼. 바로 딱 답 안 나와. 괜찮아, 다 해봐야 돼. 그러면 해가 존재한다는 건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이때. 자, x축이 여기 있어.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여기네. 존재해, 안 해? 하지. 요때는 접할 때는 어때? 전부 다네. 아니지. 언제 빼고? 접할 때 빼고 전부 다네, 그지? 그러면 여기 있으면 전부 다지, 그치? 그럼 어때? 얘도 3가지 다 그려봤는데 해가 어떻대? 해가 더 존재해. 즉 다 되네.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지. a가 0보다 클 때 다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하는 거야. 진짜 다 그려봐야 돼. 그럼 천에 걸 천에다 보면 규칙이 생기고 익숙해져. 그럼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를 해보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 블록하게 그려질 거야. 그럼 x축의 위치가 역시 몇 개야? 3개. 요거 한번 그려보고, 접할 때도 한번 또 그려보시고, 안 만날 때도 그려보시면 요번엔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어쨌든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있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네. 근데 접할 때는 x축보다 큰 게 있어, 없어? 없지. 얘도 없잖아. 그러면 정답은 이 상황이네. 그럼 여러분들은 오케이, 개형을 찾아. 이게 개형이잖아, 이게 개형. 개형을 찾으면, 즉 그림을 찾으면 뭘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에서 항상 하는 건 뭐야? 뭘 꺼내? 이걸 보고 판별식을 꺼내잖아. 근데 왜 판별식을 꺼내는 건데? 근의 개수 때문에 판별식을 꺼내는 거야. 판별식은 원래 뭐 하는 놈이야? 근의 개수 판별하는 놈 아니야? 이 상황이야. 근이 몇 갠데? 그래, 여러분들은 x축과 어떠한 식이 만나는 순간의 교점의 개수를 2차 방정식 3개에서 는 0이라 뒀을 때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로 봤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 그림 보고 교점이 2개니까 식으로 풀 때 뭘로 푸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어떻다? 그지? 0보다 크다 라고 그래서 가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요번엔 12번 같이 해석해봐. 요번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은 거야. 역시 또 최고차 개수가 뭐니까? 미지수니까 또 케이스 분류를 하라는 거잖아. 그럼 대표적인 케이스 분류가 누구라고? 또 양수 음수 해야지. 근데 양수일 때 한번 해보자. 그래,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렸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또 x축은 총 몇 가지? 당연히 3가지. 그럼 하나, 둘, 셋. 이때 0보다 작은 게 요번엔 모든 실수라지. 모든 실수라면, 그치? 그러면 이거면 0보다 작은 게 있어, 없어? 이때는
있긴 있는데 실수 전체가? 그리고 이때는 가능해? 다 안 돼. 실수 전체일 때가 없다라는 거야. a가 0보다 클 때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럼 해라는 건 y 값이 x 값이야. 해를 구하세요. 이거의 해가 실수 전체야 라고 하면 x 값이 실수 전체라는 거야, y 값이 실수 전체라는 거야? x 값이 실수 전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a가 0보다 작아. 그럼 위로 블록해. 그럼 또 x축의 위치가 3개야. 요렇게 그려줄 때, 접할 때, 위에 둥둥 떠 있을 때, 이때는 x축보다 작은 게 있긴 있지. 근데 일부 아니야? 실수 전체가 아니잖아. 안 돼. 얘는 접할 때 빼고 실수 전체다 보니까 접할 때가 있잖아. 그럼 실수 전체 얘도 안 돼. 얘는 돼.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또 뭘 꺼낸다고?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왜? 그래, 이건 교점이 없고, 교점이 없다는 건 근이 없고, 근이 없으니 판별식이 0보다 작고 라고 이렇게 해석을 차근차근 흐름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아무 때나 꺼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판별식은 여러분들이 그린 상황에 그림이 딱 봤을 때 교점이 하나면, x축과 만나는 게 하나면 중근이니까 판별식은 0, 2개면 판별식 0보다 크다, 없으면 0보다 작다 라고 가는 거지. 아무 때나 판별식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막 빠르게 풀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막 그냥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그림 예쁘게 이렇게 그려놓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풀어버릴 때가 있다. 왜? 얘가 x축보다 다 어때? 지금? 크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크구나 해서 판별식을 0보다 크다라고 시험 때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무의식이 이렇게 끌어당긴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판별식은 항상 의식적으로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판별식은 교점의 개수야. 교점의 개수라고.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러면 요번에 13번 또 같이 해석해봐. 13번 같이 해석해봐. k 더하기 5에 x제곱 더하기 2배에 k 더하기 5에 x 더하기 5가 0보다 작다가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약속했어? 해가 없다를 만나면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어? 그치, 상황을 정 반대로 바꾸자고 했잖아. 상황을 정반대로. 상황이 정반대라는 건 무슨 말이야? 상황이 정반대다. 무슨 말이야? 부등호를 어떻게 바꾼다? 빼고 전부 다로 바꾼다. 그러니까 반대로가 얘기하는 게, 자,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이 반대가 아니라 빼고 전부 다. 빼고 전부 다. 이렇게. 그치? 그럼 해가 어떻게 돼? 해도 실수 어떻게 돼? 전체로 바뀌는 거야. 해가 없다 해서 해가 실수 전체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풀기로 했어. 이렇게. 괜찮아? 역시 돼야 돼.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야.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는 게. 6월 되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어려운 거 풀어야지. 그러면 또 해봐. 여러분들 또 뭐야 이거? 여기가 또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면 또 어떻게 돼? k 더하기 5가 0보다 클 때랑 k 더하기 5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지. 근데 같을 때도 있지. 부등식이라서. 되네. 1. 아까 연습하던 거 계속 k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면 함수가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고 x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또 이렇게. 근데 0 이상인 게 해가 실수 전체래. 그럼 x축이 어디 써야 돼? 이거. 자, 이거면 0 이상이다가 실수 전체가 돼 안 돼? 되지. 얘도 되지. 얘는 안 돼.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서 여러분들은 판별식이 어떻다라 얘기할 거야? 작거나 같다로 가는 거지. 근이 없거나 근이 중근이거나로 가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음수를 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여러분들? K 더하기 5가 음수일 때 이제 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이제 없지 않아? 아니 위로 블록한 놈을 어떻게 그리더라도 x축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실수 전체일 리가 절대 없잖아. 그렇잖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지. 그럼 마지막 독특한 놈 하나 뭐가 있어? K 더하기 5가 0일 때 왜? 문제가 2차 부등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K 더하기 5가 0이면 식이 어떻게 돼? 5가 0 이상이다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거야. 이 상황이면 K가 마이너스 5일 때 무슨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X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OK야. 그러면 X 값에 관계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X에 뭐든 들어가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들어가도 돼 안 돼? 돼.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고. 그니까 얘도 되지. K가 마이너스 5여도 되는 거야. 그니까. 오케이? 이렇게 꼼꼼하게 완벽하게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14번이야.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게 뭐야? 14번은 딱 보자마자. 그렇지. X의 범위가 요번엔 이전에 여러분들 11, 12, 13 보다가 갑자기 14 딱 봤는데 뭐가 생겼어? 그치. X의 범위가 생겼어. X의 범위가 생기면 판별식 써 못 써? 못 써. 그치?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14번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부등식인데 X의 범위가 주어졌어. 그러면 판별식을 쓴다 안 쓴다? 못 써. 판별식 문제 아니라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 무조건 판별식 못 쓰면 무조건 그려. 무조건 그려야 된다고. 무조건 그려야 돼. 그려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2야.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부등식인가? 아니지. 뭐가 아니야? 한쪽이 우린 0일 때만 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얘도 뭘로 바꿔? 한쪽을 0으로 바꿔. 다 넘겨 이렇게.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마이너스 k가 0 이하다라고 바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 그려. 그럼 여러분들 그릴 때 뭐부터 그리기로 약속했어? 항상 2차 함수는 이제 그래. 축부터 그리기로 약속했어. 그 대칭축이 뭐야? 그렇지. 그리고 아래로 블록해 위로 블록해? 당연히 아래로 블록하지. 그러면 문제에서 주고 있는 마이너스 1부터 1이 어디야? 여기부터 여기지.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볼 거야. 이렇게 볼 거야. 그럼 뭘 봐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그치? 즉 이 2차 함수가 이 마이너스 1부터 1 범위만 볼 건데 이 범위의 값들은 다 x축보다 어떻대? 작거나 같다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위에. 이렇게.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값이 어때야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됐어요? 이 정도는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 19번 됐어요? 동전 됐어요? 동전? 우리 동전? 외웠어요? 동전 이제? 금액에서 외웠어요? 겹치면 단위를 내리는 거야. 겹쳐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 이거 됐어요? 20번? 20번 됐어요? 확실하게? 내가 여러분들이니까 이베트 선물해줄 이해도에 설명해주려 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이 20번을 엄청 공들여서 막 뭐 인접한 이유 인접하고 있는 게 많은 것부터 칠하고 맨 끝에 뭐 이렇게 막 이랬잖아. 더 간단하게 이제 해줄게. 봐봐. 여러분들은
이걸로 무조건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그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각 영역에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인접한 애들을 선으로 이어. 이렇게. 다 이었지. 그죠? 그랬을 때 얘는 사실 얘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색깔 하나 넣었어. 그럼 얘를 빼고 와봐. 여기다 색깔을 하나 넣으면 그 색깔이 빠지고 그냥 얘네끼리 막 이제 여러분들 고민을 할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게 어때? 예쁘게 다 서로 하나씩만 연결돼 있어? 이걸 순환형이라고 하거든. 순환형. 이걸 순환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칠할 영역을 동그라미를 치고 선을 다 이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얘는 순환형이라고 합니다. 순환형. 이런 무조건 케이스 분류야. 이런 무조건이야. 이런 무조건 케이스 분류. 이런 무조건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면 또 이렇게 선을 딱딱딱 이었어. 이렇게 이어지겠네? 그쵸? 근데 얘도 봐봐. 여러분들이 여기다 색깔을 하나 칠했어. 걔가 빠지면 나머지 4개끼리 고민을 하지 않을까? 순환형이네. 그러면 또 케이스 분류야. 그러니까 이 모양을 찾으면 케이스 분류야. 이 모양이 있으면 무조건 케이스 분류야. 저기 있으면. 그리고 이런 모양의 특징은 잘 보면 얘도 그렇고 뭐가 있어? 결국엔 느낌이 어때? 이 순환형의 핵심이 뭐야? 그 면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야? 얘네들만 이렇게 이웃하고 있다는 거잖아. 느낌이 어때? 결국엔 마주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 얘도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다 색을 칠하고 여기다 칠했어. 여기다도 칠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칠할 때 이웃하고 있는 게 얘랑 얘잖아. 그치?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데 서로 이웃을 안 해. 이러면 당연히 여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를 칠할 때? 얘랑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눠서 하기로 했지.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순환형이라고 불리우고 그럴 때 케이스 분류야. 무조건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지금은 알아두시고 지금은 제가 알아두시고 2회독 때 같이 열심히 써먹어 볼 겁니다.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다시 수업 교재로 돌아가서 뭘 좀 풀어볼까? 순열을 좀 숙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78쪽 30번 그래도 경우의 수는 좀 숙제도 해왔을 테니 같이 좀 봅시다. 이제 어려운 것 좀 생각보다 할만해서.
시험에 낼 거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주겠죠. 어디 학교 하나쯤은. 자, 한번 같이 해석을 좀 해볼게. 색칠하기 어려운 버전이죠. 이건 아까 같은 거 다 깨집니다. 그냥 문제에서 조건만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 첫 번째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은 같은 색이야. 같은 색 표시해. 여러분들 저기는 둘은 무조건 같은 색만 들어갈 거야. 같은 색만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 조건을 해석해보면 변을 공유한다는 건 결국에 이웃한다는 얘기지. 이웃하면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거야. 쫄지 말고 차근차근 색을 칠해볼게. 4가지 색 칠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어디부터 칠할까? 얘부터 칠해보자. 즉 1과 6부터 칠해봐. 몇 가지 색? 4가지 색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3을 칠해볼게. 3을. 자, 3이 쓰인 정사각형에 그럼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 3가지. 6에서 쓴 거 하나 빼고 3가지를 칠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 2를 칠하러 가볼게. 여기가 핵심이야. 2가 해결되면 그 이후에 5랑 4도 무섭지 않아. 2는 몇 가지 색이야? 그게 핵심이야. 왜? 자, 2는 일단 3이랑 확실히 하나 다르지. 그리고 1이랑도 다르니까 2가지. 아, 이때 저 이걸 해야지. 3이랑 다르고 1이랑 다른데 1이랑 3의 색깔이 어때? 무조건 어때? 그치, 이게 핵심이야. 색이 달라. 왜? 그치, 1이랑 6은 똑같은데 3이랑 6이 색깔이 다르다면 1이랑 3이 현재 색깔이 다르다니까 2는 색깔 2개 빼고 남은 거 2가지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1과 6을 지정해 준 이유는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풀어라. 그럼 그 다음 5를 칠해볼까? 5는 누구랑 누굴 신경 써야 되는 거야? 2랑 6을 신경 써야 되는데 2랑 6은 색깔이 다르지. 왜냐면 1이랑 2가 이웃하지. 둘이 색깔 달라. 근데 1이랑 6 색깔 똑같아. 이렇게 2개도 달라 하니까 또 몇 가지 나왔어? 2가지. 그렇지. 4도 당연히 2가지.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지금 4는 5랑 1을 신경 써야 되는데 5랑 1은 당연히 1과 6이 똑같기 때문에 5랑 1이 다르죠. 그렇죠? 2가지. 이렇게. 그러면 4, 3, 2, 2, 2. 정답 3번 96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럼 한번 29번 위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29번. 이게 핵심은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긴 하는데 만의 자리 숫자랑 1의 숫자가 똑같은 게 핵심이지, 그치? 또 고정시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좀 모델을 잡아놓을까? 여기 같은 숫자 들어갈 거야. 같은 숫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해볼까? 여기에 이 A 자리에 세 가지 숫자 중에 하나를 넣었어. 그러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몇 가지 숫자가 들어가는 거야? 두 가지 숫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 무조건 B라고 해봐. A랑은 무조건 뭔가 다른 숫자가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는 얘랑 다른 뭔가가 들어갈 거지, 그치? 그리고서 여기를 어떤 숫자를 넣을 건데 여기서 뭐가 생겨? 문제가 생기지. 뭐랑 뭐 때문에? 여기에 자 우리가 얘랑 다른 숫자를 여기다 넣었어, 그치?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랑 뭐가 있어? 그치? A도 가능하고 또는 C도 가능하겠지. 그럼 이때 여기가 A일 때랑 C일 때는 어때? 완전 다르지, 그치? 그게 색칠하기에 케이스 분류랑 비슷하지 않은 느낌이? 아까 했던 거? 순환형이랑 비슷한 느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 돼. 즉 모양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가 A고 또는 A, C, A 이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만약에 이 모델이야. 여기 무조건 뭐야? 여기는 그치? 이건 하나야. A, B, C, B 무조건 하나야, 그치? 얘는 어때? A, B면 여기가 B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C일 수도 있지. 크게 이 세 가지 모델이 있어. 모델로 치면, 그지? 그리고 이제 숫자를 대입할 거야. 숫자를 대입할 거야.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 C는 남은 거? 아, 요 위에 거면 자, 요 위에 A, B, A, B, A면 그냥 3 곱하기 2겠죠, 그쵸? 그리고 이번엔 A, B, A, C, A면 3 곱하기 2 곱하기 몇이야? 그냥 C에 남은 거 하나 뭔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밑에는 어때?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A, B, C에 들어갈 숫자 다 더하니까 그냥 18개 이렇게 얘 나오는 거죠. 물론 이런 내가 이렇게 해놔서 헷갈릴 수도 있어. 뭐가 헷갈리냐면 아니 BB는 오케이 BC가 있으면 CB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알파벳이라서 그런 거고 아니 숫자가 들어갈 거면 어차피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정해놓고 남은 거 하나 C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1이 들어가고 여기 2가 들어가는 거나 여기 2 들어가면 알아서 1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BC가 자리 바뀌는 건 곱하기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리만 그냥 설정해 놓은 것 뿐이야. 자리만. 이렇게. 오늘 한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는 조합 배우면 시거든. 조합 배워서